1부에서 왜 연금저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세액공제지 그냥 현금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꼴 현금을 받는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봉 5,500 이하일 때에는 400만원을 넣었을 때 약 66만원을 환급받고, 연봉 5,500 이상일 때에는 400만원을 넣었을 때 52만 8천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수령을 해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장점과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단점, 이 장단점 모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공통사항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장단점은 지금 앞으로 얘기할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그 부분은 빼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현재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년도, 19년도 모두 연금저축보험의 규모가 연금저축펀드의 규모의 약 6배 정도 더 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연금저축보험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야 하는 핵심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연금저축보험의 말도 안 되는 사업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률 차이가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납입 원금 대비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약 1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2%가 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최대한 30년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이 특성을 봤을 때 지금 보이는 이 수익률, 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물가상승률로만 봐도 이 2%라는 수익률은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연금저축보험의 과도한 사업비에 있어요. 이렇게 사업비 항목으로 우리의 돈을 많이 뜯어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약정한 납입 기간과 그리고 연체를 하지 않았을 때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최장 30년까지 우리가 납입을 하는 그 연금저축의 특성상 연금저축펀드의 변동성이라는 위험은 우리의 납입 기간이라는 무기로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의 약 5배 정도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는 너무 많이 뜯어간다, 보험사에서. 그렇게 많이 뜯어가는 사업비로 인해서 최종 수익률이 낮다,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유도 차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정기납으로서 내가 정해놓은 납입 기간에 매월 내가 정해놓은 금액을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는 바로 너의 돈을 보험사에서 조금씩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연체를 했을 때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으로서 내가
얼마를 넣겠다 약정을 하지 않고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심지어 이번 연도에 내가 돈이 좀 쪼들려서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이번 연도는 내가 돈을 써야겠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게 되겠지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5년, 길면 30년까지 유지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3년짜리 적금도 만기 못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서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연도는 돈을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오고, 내가 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돈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해에는 그냥 넘기면 되는 그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야 여러분들이 보다 이 30년이라는 기간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보험의 규모가 연금저축 펀드의 규모의 6배 정도 더 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금저축 보험이 규모가 더 큰 이유가 적극적인 판촉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금저축 보험이. 왜냐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금저축 보험을 판매하는 데 반해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따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금저축 보험의 규모가 더 컸었는데, 이제는 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보험의 과도한 사업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연금저축 보험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정기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게 됨에 따라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입하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많은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튼 간에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연금저축 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부에서는 그럼 도대체 연금저축 펀드는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도대체 뭘 해야 되냐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지금 연금저축 펀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부끄럽지만 한번 공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